네, 안녕하십니까. 무토가 다하면, 무토가 너무 많으면, 무토가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수, 금의 전체 기운을 중앙에서 잘 조율하는 것으로 무토의 원활한 소통의 역할, 이 사주를 분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데, 이 무토의 기운을 자연에서 산에 비유해서 생각을 하면 어떤 산이 있다, 뭐 관악산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무토의 기운이라고 한다면 이 무토에 오랜 동안 수십만 년 동안 계속 뭐 비와 눈이 내리고 이렇게 햇볕이 비추고 여기에 나무도 계속 자라고 그리고 짐승들도 거닐고 바람도 계속 불고 이렇게 수십만 년 동안 이 산에 머금어져 있는 이 산의 총합의 기운을 그 정기를 우리가 산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자연의 목화 금세 기운을 잘 조율하고 있는 이 전체의 기운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토는 신령스러운 것이다. 영험한 것이다. 영험한 것인데 이 무토의 기운이 지나치면 중앙에서 전체를 조율해 줘야 될 무토가 무토 기운이 너무 지나쳐 다른 것들을 방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토가 산신령 같은 그런 영험한 그런 기운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그 기운이 지나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무토가 너무 지나치면 임수라고 하는 기운을 임수라는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다. 병화라는 햇볕을 가린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또 계수라고 하는 생명수를 가둔다. 정화라고 하는 불을 끈다. 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렇게 되면 임수라는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는 즉 임수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 즉 신금의 유통을 막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 교역이 중단됩니다.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품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지식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병화를 가리게 되면 그러면 을목이 자라지 못한다. 을목이 시든다. 을목이 시들어 버리니 주위에 사람이 없다. 계수라는 생명수를 토 속에 가둬버리면 그러면 간목이 탄생하지 못한다. 간목이 탄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계수라는 생각이 사상이 통제되었다는 겁니다. 통제되었다. 지혜가 막혔다.
정화라는 불을 꺼버리면 그러면 경금을 재련하지 못한다. 경금을 재련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문성을 지닐 수 없다. 자기 특기를 만들지 못한다. 즉 값이 싸다. 단순직에 불과하다. 의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병들었다고 하고 이 병든 것을 다시 고치는 방법을 약이라고 합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병화, 햇볕이 병드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약초의 기운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때 무토가 너무 지나쳐서 임수는 원래 무토의 기운이 필요한데 적당한 무토의 기운이 필요한데 무토가 있어야 임수가 자기 갈 길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무토가 지나쳐서 임수를 아예 흐르지 못하게 하면 임수를 다시 흐르게 하는 경금이 필요합니다. 경금으로 다시 흐르게 해줘야 된다. 상품을 바꿔줘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 무토가 다해서 햇볕을 가려버리면 저것은 다시 간목으로 햇볕을 구해야 됩니다. 목생화하고 목국토해서 햇볕이 다시 산 위로 뜨도록 해줘야 된다. 개수를 막아서 생각이 통제돼 버리면 저것은 다시 경금으로 개수를 막은 무토를 개간해서 경금으로 무토를 개간하고 개수를 생해서 다시 물이 흐르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화가 토가 다해서 매광되면 이거는 다시 간목으로 무토도 소토하고 정화를 인화해서 불을 살려야 한다. 이것들이 약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기토도 무토가 너무 다하면 어두워지는데 기토가 어두워진다. 기토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건 기토가 음지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속세를 떠난다. 속세에 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경쟁사회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역시 무토가 너무 지나쳐서 어두워졌을 때도 간목으로 목국토해서 구해야 되는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약의 기운이 모든 오행에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무토의 기운이 지나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사주를 감명해야 되겠습니다.